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한 적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웃던 표정과 너무 달라서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느낌이 들었죠. 무엇보다 도움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벌어진 일은 이후에 터질 진짜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우리 아들 옆에서 조용히 웃던 며느리 수진이 처음엔 정말 예뻤습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던 그 순한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의 태도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치워주세요. 제가 하면 늦어요. 어머니,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이것도 좀. 처음엔 부탁 같았지만 듣다 보면 시키는 말투였죠. 저는 결혼 초 적응 문제려니 젊은 며느리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라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집에 가면 수진의 표정은 굳었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 갔습니다. 아들은 바쁘다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남편은 제게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며 넘겨버렸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어른이니까 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선 내가 조용한 게 맞겠지. 그렇게 웃으며 넘겼던 날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익숙해질 즈음. 저도 몰랐던 수진이 저를 바라보는 진짜 속내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폭풍의 서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우리 가족 단톡방은 원래 별거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들 출근 인증샷, 손주들 사진, 남편의 삼겹살 자랑, 그런 사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지는 슬쩍슬쩍 기묘한 톤으로 말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에휴, 집이 정신이 없네요. 다른 식구들이 보기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이다. 아들은 수진아, 말이 좀 그렇다고 했지만 수진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오빠가 예민해 어머니는 아시죠? 제가 장난친 거.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알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눅눅한 서늘함이 퍼져가고 있었죠. 이상한 건 수진이 단톡방에 계속 사진을 실수로 올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먹은 음식 사진, 쇼핑한 것들, 친구들과의 술자리. 하지만 저는 그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란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젊은 사람들답게 정신없이 사는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톡방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었더군요.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일의 시작이자 어떤 관계의 끝이었습니다. 일이 일어난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뭔가 띵하고 알림이 울리더니 가족 단톡방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장보기 영수증인가 싶어 확대해 봤는데 제 눈은 곧 얼어붙고 말았죠. 사진엔 수진의 다이어리가 찍혀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엄마는 오래 못 버틸 것. 아들만 잘 구슬리면 재산 이쪽으로 온다. 요양원 상담 완료. 날짜만 잡으면 됨. 시엄마를 집에 들이면 손해. 최대한 부려먹되 밖으로 돌릴 타이밍 고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사람 취급도 아닌 계획의 대상이었다니. 단톡방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첫 반응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지는 거의 동시에 사진을 삭제하고는 황급히 말했죠. 해킹이에요. 누가 장난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농담으로라도 할 소리냐?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수진의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파도가 이미 뒤에서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예요. 저 원래 메모할 때 장난처럼 쓰는 습관이 있어요. 요양원은 어머니 무릎 아프시다고 해서 혹시 필요할까 해서 상담만 받아본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를 두고 이런 표현을 써? 수지는 울먹였지만 눈물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힘들게 한 건 괜찮아. 어른이 참으면 된다 생각했어. 근데 날 요양원에 가두려 한다는 말은 참을 수가 없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장난엔 너무 많은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요양원 상담 날짜, 위치, 담당자 이름까지 적힌 메모를 보고 누가 장난이라고 믿을까요? 수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제발 믿어달라고 매달렸지만 그동안 그녀가 제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입을 닫고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말할게. 그리고 그동안 묵혀왔던 수진의 행동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제가 빨래를 잘못 널었다며 뒤에서 조롱한 음성 메시지, 친정 단톡방에서 우리 집 도움이라고 저를 부른 캡처 화면, 제가 만든 음식을 친구들에게 보내며 시엄마 밥상은 촌스럽다라고 말한 흔적들, 사진, 녹음, 메시지. 전 애초에 누굴 고발하려고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라도 사실을 기록해두고 싶었던 거죠. 아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말이다. 상처받는 사람도 기억은 한다. 그 말이 끝나자 단톡방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누구도 수진을 두둔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태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끼어들면서 일이 곧 폭발하고 맙니다. 잠시 후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단톡방에 갑작스레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댁에서 괴롭힌 거 아니에요? 아들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보신 게 전부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취급한 게 누굽니까? 친정 식구들은 상황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수진 편을 들었지만 제가 자료들을 차분히 공유하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오히려 수진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이게 뭐니? 우리가 언제 이런 걸 하라고 했어? 수진은 울며 바닥에 앉아 나도 힘들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이제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친정이든 시댁이든 모두가 수진의 두 얼굴을 보게 된 순간 수진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 부부는 결국 심각한 선택을 논의하게 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가족의 형태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공기처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게요. 정말 다 잊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이미 관계의 끈은 끊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죠. 수진아,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내가 두렵다. 아들은 수진에게 별거를 제안했고 수진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들고 나가던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지만 그동안 제가 겪었던 날들의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미워하려고 기록을 남겼던 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그저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큰 파국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지는 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냥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힘들어했고 남편도 몇 날 며칠 말없이 창밖만 보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문득 수진이 왜 그렇게 애써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려고 했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녀도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늘 비교당하며 자란 걸까요? 그 모든 걸 이제 와서 따져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처는 다시 봉합되기 어렵고 잘못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다시는 제 자신을 잃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을 거라는 것.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대하되 그 마음이 짓밟히는 순간엔 조용히 단단하게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진과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로 상처 없이 다시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제게도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